자, 볼게. 자,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고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리나 권리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 충동적으로 구입했어. 근데 철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계약을 철회 기간이 있단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지. 특히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부터 만약에 15일 동안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아. 전화 안 받아버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얘기해서 이거 있었던 일이 있었다 우체국에 가서 보면은 내용 증명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 증명서 떼어서 그냥 보내버리면 얘가 받든 안 받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네. 자,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 증명하는 법이 되겠지?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인데,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그래서 지금 발신인이 한 걸 우체국장이 증명을 했지. 그걸 누구한테 보내 그러면? 이걸 수신인한테 받는 사람한테 보내겠지. 네. 그럼 이걸 받은과 동시에 수신인은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누구니? 얘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얘잖아. 얘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 네. 얘가 이미 증명을 했어. 그럼 받는 사람은 그냥 입증을 그냥 수긍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자, 다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 자, 다시 볼게. 문서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내용 증명의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 입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나가 취했어를 증명해 준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에서 15일 사이에 취소를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15일이 되기 전에 내가 이런 액션을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걸 우체국장이 증명한 거라고. 자, 다시 무슨 소리냐면 15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수신인이 전화를 안 받아. 네. 반응이 없어. 네. 그랬는데 얘가 야, 내가 몇 번 전화했잖아. 근데 왜 안 받아? 언제 했는데? 란 말을 못 한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버리면.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면 이런 액션을 전화했다는 거잖아. 내가 이걸 인지하고 이런 액션을 취해서를 우체국장이 증명해 준다고. 이해되지? 다시 이 내용이 맞고 틀린 거 잘 몰라. 그냥 이런 액션을 취했어. 보낸 것만. 그치. 이해되지? 네. 그럼 내용 증명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 이 얘기있지? 자,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함께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이해되지? 예.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어.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이 이행을 실현하게 되기도 해. 왜? 보낸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내용 증명해서 보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내가 여기에 대한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다음 법적 스텝을 하겠다는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건물 내에서 여기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줬어. 그럼 오케이, 내용 증명 딱 보내. 그러면 이제부터 법적 싸움 시작합시다 하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법적 싸움 가면 좋을 게 없으니까 바로 이행해 주기도 하지. 정말 빨리 고쳐졌어. 너무 웃겼어, 선생님은. 자,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최고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야. 최고 이게 아니야.
알겠지? 덥지 않니 슬슬? 약간 더운 것 같아.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대. 소멸시효가 뭐야?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에서 15일 내에 내가 만약에 6일 정도 됐을 때 액션을 취했어. 네. 그러면은 남은 기간이 며칠이야? 예? 며칠이 남았어 지금? 15일 에서 6일 썼으면 9일. 9일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요? 아니 시간이 여기 반응이 없으니까 예. 야 그럼 반응을 하지 않으면 네. 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이거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남은 9일 있지. 네. 이거를 너네들이 인지하고 나서 9일 다시 발산하라고. 아, 그러니까 소멸하는 시효 있지.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렇잖아. 만약에 1에서 15일이라고 해서 이틀 딱 때렸는데 여기서 증명을 하래. 오케이. 하고 나서 증명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인지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9일이 지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잃어버린 9일을 찾아줄 수 있다고. 잠깐 멈춰. 이 9일 아직 안 간 거야. 6일째에서 멈춰가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돼.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 그런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것도 아니야.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해. 6개월 이내. 근데 조건들은 뭐 찾아서 보면 되지, 그치? 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써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양식 없이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써 그냥 백지에다가 써서 하면 우체국장이 뚝 찍어주면 내용 증명 되더라고. 자, 그래서 발신 수신인 제목, 날짜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요거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어쩌고 조건들 있지. 날짜 뭐 이런 것들, 본문 내용 뭐 이런 것들. 자, 정정, 삽입, 삭제라는 말 넣을 수도 있다. 내용 증명에 선명한 우체국에 보관하게 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야. 큰 맥락은 뭐야? 내용 증명이 들어가면 법적 효력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 있고 이게 갔을 때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치?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그치? 얘네들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해야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실컷 지나가서 6개월, 7개월 지났어. 7개월 지났어. 홍태? 안 되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오늘 아니면 이거 써야 되는데. 초고속. 자, 볼게. 근로자가 뭐니?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임금을 받을 목적.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단기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이 당연히 되겠지. 자,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정규직이야. 그치? 그래서 니네들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라 하는 거야. 대기업 들어가거나 국가기관에 있으면 무조건 보호를 받는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제 받는 시간 근로자 누구야? 아르바이트들은 좀 홀대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들 있잖아. 근데 뭐 조소기업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거기서는 이거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 우리끼리 뭐 그런 걸 써? 이러면서 은근슬쩍 슬슬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 첫 번째 갔던 학원도 그랬었어. 갔는데 계약서 안 쓰시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써. 일단 일하고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을 3.3% 떼거든. 학원 선생님들은 이것도 뗐거든. 그냥 지가 가진 거야. 근데 아예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 경력이 20년이 넘거든.
근데 교육청에 신고돼 있는 건 잃어버린 상년이 있어. 나쁜 놈들이지, 그렇지? 자, 그럼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명시해야 되고, 구두로 하기보다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문서로 작성해야지. 말로 얘기하면 뭐해? 다 잃어버린 나 아닌데 이러면 끝이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결국 니네도 알바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야. 뭐 2년 후나 아니면 뭐 고3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돼. 딱 봤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시나요? 그러면 그런 거 못 써? 그럼 그건 절대 일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일을 하기 기간,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되고,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대충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뭐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수에 따라서. 자,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최저임금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선생님이 군대 제대했을 때 그때 99년도였는데 99년도에 하루에 8시간씩 야간에 일했어. LG25에서 편의점에서 일했거든. 얼마 받았는지 알아? 40만 원 받았어. 한 달이요? 8시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선생님이 일할 때는 그때는 그 최저시급이라는 게 없었어. 있었어도 막 시행이 안 됐던 때 그랬었거든. 생각해봐. 40만 원을 8시간이야. 8시간이면은 일주일에 5일 6일 일했거든? 예. 48 곱하기 4주라고 해도 4, 46에 200시간 가까이 일했거든? 예. 그럼 이걸 갖다가 40만 원이야. 그럼 얼마야? 2,000원 된 건가? 한 시간에? 그런 거 아니니? 맞지? 비시는 거 아니에요? 2,000원이잖아. 시간에 2,000원 받았어. 그때 물가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심했지. 그 정도 싸네. 나 선생님이 졸업하기 전이니까 대학을 그러다 보니까 더 모르기도 몰랐고 그냥 돈 받나 보다 그랬던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나온 게 최저임금법이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이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 90% 수습이라는 게 있어. 수습 뭐냐면 우리가 너를 지금 써서 다 돈을 주기에는 모르겠고 너 일하는 거 보고 우리가 3개월 있다가 한번 인턴 쉽게 얘기해서 알아볼게 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거 계약 다 쓰면 90%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인 걸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여기서 얘의 이 차이가 뭐야? 예? 얘랑 여기 지금 계약 앞에 있는 기간 애랑 뒤에 계약 기간 1년 아니에요? 그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3개월 얘기하는 건 뭐야? 앞으로도 일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3개월 수습으로 쓰고 나중에 1년 됐을 때는 잘라버리고 이러면 3개월 수습이 의미가 없잖아. 네. 그치. 이건 뭐야? 몇 개월, 9개월 일하려고 3개월 수습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00% 줘야 된다. 임금을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걸립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바생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웃긴 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거든. 네. 근데 노동자가 깽판 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국가에서 개입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근로자 우선주의야. 내가 볼 때. 그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좀 하여튼 그래.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퇴직금 때문에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전에서 했던 학원에서 그냥 안 받고 말았거든.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학원을 처음 했을 때 그 학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선생님이 학원 생활하고 중간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설프게 아니 그냥 잘 일을 했는데 한 10년 일을 했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줘라 그러면 퇴직금이 10% 줘야 되거든? 세금 받았던 3개월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막 돈을 아무리 못 벌었어도 한 300, 500원 벌었을 거 아니야. 네. 500 정도 받았다고 쳐볼게. 그럼 500이 10%에서 50만 원이지. 예. 그러면은 이거 10%니까 1년이면 얼마야? 50만 원이니까 500에다가 600이지.
600만 원인데 10년 일해서 뭐 6천만 원을 줘야 돼. 그냥 아니, 사업자가. 여태까지 받은 거에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6천만 원을 갑자기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한테 줘야 돼. 네. 웃기지 않냐? 약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아까처럼 임금도 안 주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아. 그 뭐냐. 그 사업하다가 난 사업하기 싫다. 뭐냐면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장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 자, 집중 잡을게. 그래서 해고할 수 없는 거야. 해고는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에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관련 내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만약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어떤 게 부당해? 요즘에 그 얘기 많지. 9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러면 예전 분들은 어땠어? 8시 50분까지 와서 9시에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9시에 출근한 거야 그냥. 예.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9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정신상태가 틀렸어. 그만둬. 그럼 통보한 거지. 해고 통보한 거지.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야. 난 9시 출근했는데 이 사람이 9시 출근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적용이 되는 거야. 수당 받고 시간에 따라서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한 경우에 5년 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러니까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지. 월급 루팡이 뭐야? 돈 뺏어먹는 아니, 월급 받는데 일을 안 해. 근데 얘를 자르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이래버리니까 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 거야? 대기업들은 권고사직 하는 거지. 야, 너 그냥 50세가 됐어. 뭐 55세가 됐어. 야, 그럼 너 65세까지 일하는 거 중에 얼마나 그냥 내가 줄게. 일 안 해도 줄게. 이 돈 갖고 나갈래? 버틸래? 버티면 막 그냥 복도에 책상 저거 그런 일도 있었지 예전에. 벽 보고 어. 책상 그냥 아무것도 일 안 시키고 그냥 일은 안 시키고. 그러면 걔는 이제 오케이 날랄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게. 8시간 벽 보고 있다. 반성 의자인가 그래갖고 예전에 막 그 이마트 같은 데 있잖아. 이마트인지 모르겠는데 이마트에 산다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 그 아주머니들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책상 놓고서 자를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나갈게요로 만드는 거야. 굉장히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복도에 아니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지. 뭐 어떻게 하다? 이제 어떻게 아니 돈을 거기 받는 건 둘째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짓이야? 아니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8시간 동안 뭐 뉴스 자, 그렇구요. 4시간 동안 그냥 그거 재밌지 않냐? 이런 건 재밌어요. 이런 건 재밌어요. 과학은 재미없어요. 과학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과학은 좀만 천천히 나가기. 그 사회문화는 그냥 보면 딱 되겠는데 과학은 그러니까 사회 문화까지 재밌고 인문 예술이 제일 재밌는데 과학은 천천히 나가야지. 과학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인문학이야. 과학도 재밌는 것도 재밌어요. 재미없는 건 진짜 듣기고 저 어제 그 잠이 와요. 화살 그거 할 때 진짜 다 죽을 뻔했어. 화살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화살이 자, 봅시다. 일상하고 자, 지금 과학이 아마 1345인가 그럴 거야. 1234인가? 아니 말해주고 134 아닌가? 1345 그거 아니야? 태풍력 그거 아니야? (1345) 맞아요. 1345 2만 빼고 지금 5까지 가는 거고. 볼게.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서비스가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치? 예. 시리? 시리요? 예. 시리, 그치? 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의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자연어의 처리 기술은 이러한 기술은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방식 끝났네. 이거 이진법인데? 응, 맞아. 맞아. 이진법 알면 이거 되게 쉬운데. 저 이진법 잘해요. 자, 여기서 철자 오류 보정 방식 있고 또 뭐 있어? 인력.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그치? 자, 보면 자,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르게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 철자 오류 교정 방식은 교전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르게 바꿔준다는 거야.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 거칩니다. 판단해서 교정 후 집합 생성하고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일단 처리하고 오류 판단하고 바꾸고 최종 점검하고 이런 얘기야. 자, 먼저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를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과정. 실크를 식이로 인식될 경우 이라는 음절이 한국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로 바꿔준다는 거죠. 얘가 듣긴 이렇게 들은 거야. 근데 이런 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여기 뭐냐 교정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준다는 거. 이해되지? 자, 이렇게 전처리가 끝난 다음에 뭐야? 오류 문자열 판단인데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로 구분합니다. 어절. 각 문장의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교정사전이란 여기 있는 거 아까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의 쌍으로 구축되는 사전이야.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 판단 단계잖아. 오류 문자열을 교정 문자열을 쌍으로 이루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인 하려고의 경우 교정사전에는 하려고가 아니라 하려고가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쌍으로 만든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얘로 바꿔줄 거라고. 돼? 확실히 다르구만 과학으로 들어보니까. 근데 과학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 않냐? 좀 재밌잖아 그냥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려고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왜 바꾸는 오류 문자열 판단이잖아. 그럼 여기서 2단계에서 오류 문자열 판단에서는 오류된 거를 이게 오류인지를 알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기준점이 뭐겠어? 교정사전. 아니 저희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이런 게 지금 입력이 된 거야. 하려고. 근데 교정사전은 뭐야? 오류 문자열에 하려고,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에 하려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많이 틀린다라고 해서 짝을 이룬다는 거지. 짝을.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열이 쌍을 이룬다고. 쌍. 그러니까 데이터 많이 쓸 거 아니야. 하려고라고 많이 쓸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교정사전을 통해서 하려고로 많이 바꿔라라고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거지. 많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자, 처리된 문자열에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자를 도출되게 하지만 당연히 오류가 없으면 당연히 그냥 써야지. 근데 오류가 존재할 경우에는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단계에서 교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해. 아까 전에 이렇게 쌍으로 만든다는 거 있잖아. 이게 자체가 집합이 되는 거지. 하려고의 경우 하려고를 모두 어떻게 한다고?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고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서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의 어휘들을 사용민들을 수출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아본 뒤 만일 통계 데이터에서 하려고의 빈도가 1, 하려고가 100회면 얘로 최종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이 앞 단계에서는 쌍을 이르게 구축하는 되어 있는 사전인데 여기 교정 사전이 요거를 이렇게 하려고는 이런 애랑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얘를 묶어주는 게 집합이 되는 거야. 교정 후보 집합. 네. 힘들어? 약간. 자, 그런 거야. 자, 띄어쓰기 오류.
잘못된 띄어쓰기를 잡는 건데 띄어쓰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쵸. 예. 그렇지? 자, 이를 위해서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진법이 변환 과정에 요구되는데 음절의 자나 우 혹은 음절의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1, 공백이 없을 때 0 이렇게 동색의 밥을 먹었다 어떻게 되겠니? 밥은 음절의 좌우지. 네. 그럼 어떻게 돼? 밥 사이에 여기서 공백이 있으니까 1밥 1이 된다고. 이걸 편의상 어떻게 한다고? 1, 1 앞에 좌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같은 방법으로는 밥 을을 했을 때 그래서 을은 좌 사이 우에 있는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밥을 하면 하나 둘 셋 공백 3개 111.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안 남해. 음절의 좌우 공백이 있을 땐 1이라고 한다고. 공백. 아, 그럼 예. 얘도 지금 뭐야? 밥을은 공백 하나 둘 셋 좌우에. 아, 그러니까 111이 된다고. 이렇게. 밥을 먹 하면 어떻게 돼? 밥을 먹 이렇게 되면 1 1 1 영일. 그치? 아 밥을이구나. 저 밥을이 되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랑 공백이 있어야 돼.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근데 왜 밥을 먹은. 밥을이 11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밥을을 두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111이 된다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예. 근데 이렇게 되고 밥을 먹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여기서 1, 1, 1 근데 얘는 지금 안 붙었대. 밥을 먹이는데 왜 이렇게 돼? 아, 111 영이 왜 나와요? 아, 뭐까지만 하면은 잠깐 볼게. 얘는 111 0인 거는 여기서 밥을 먹는다. 전체 문장이 어딨지? 먹이 어간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밥을 먹 하면은 일단 이걸 0이라고 한번 쳐보면 여기 0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밥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뭐가 있네. 0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밥을 먹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밥을 잡는 거잖아. 예. 그럼 밥을 기준해서 먹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0이 돼야 되잖아. 이거 있으니까. 근데 왜 밥을 이렇게 붙여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은 여기만 보면 돼. 이렇게 됐을 때 봐봐. 통계에서 111이야. 그럼 111 맞아 이거 지금? 이게 맞니? 이렇게 쓰니 우리가? 111이 되려면 밥을 111로 써버리려면 이거 띄었어야 되잖아. 예. 그럼 얘는 빈도가 이거보단 1빵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칸 없으니까 빵이고 여기 11이지. 네. 어느 빈도수가 더 많겠어 당연히. 맞는 게 뭐야? 두 번째. 두 번째 거잖아. 빈도 높으면 밥을 이걸로 띄어서 이렇게 보정한다고. 아 되지? 예. 아 쉽네. 쉬워. 별거 없어. 끝. 됐고. 좀 쉬웠지가 않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쉬워? 5분만. 너무 머리를 많이 썼지 지금. 네, 지금 새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응.